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감성경영론 5주차. 오늘은 5주차 마지막 강의 5-3 변동급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변동급 보상 프로그램이다, 인센티브 제조다 이런 내용들이 왜 배운가 하면 동기부여 수단 중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숲을 못 본다 그랬죠. 그래서 숲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목표 관리에서 배웠고 지금 동기부여 수단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업하고 있는 것은 보상에 관련된 내용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5가지 내용을 전체 우리가 지금 배울 건데요. 지금 현재는 동기부여 수단 중에서 목표관리, 그 다음에 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오늘 5-3에서 변동급 보상 프로그램을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큰 틀을 모르기 때문에 큰 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우리는 목표관리를 배웠고 지금 보상에 관련된 동기부여 수단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변동급 프로그램인데요. 변동급 프로그램은 어떤 직무에 투자한 시간, 연공 서열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급여하고 다르게 개인이나 혹은 조직이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보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나 조직이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상하는 것을 변동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는 급여의 액수는 성과의 정도에 따라서 많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 차원에서 별도 성과 관리나 노력 없이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낸 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개인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성과를 낸 것을 그 정도에 따라서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급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4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 성과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낸 것에 비례해서 일정 액수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생산직 근로자 보상체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앞전 시간에 배웠듯이 이 성과급 제도 이 내용이 어떤 성과의 양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성과급 단순 성과급 제도입니다. 그래서 생산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너스 제도인데요. 보너스는 임원이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대상 범위는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배타적으로 정해지는 어떤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오랜 동안 진행해왔던 기업들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이윤 분배 제도인데요. 회사가 이미 수익성을 바탕으로 설정된 일정한 규칙에 준해서 조직 전체 직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상해주기도 하고 스탁 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윤 분배 제도인데
회사의 수익이 난 그 내용을 직원들에게 보상해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해주는 건데, 현금으로 주거나 아니면 스톡 옵션, 자기 회사에 주식을 나눠주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단성 배분 제도인데, 어떤 그룹의 생산성 향상의 정도에 따라서 그 해당 그룹 구성원에게 일정 액수를 제공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윤 분배 제도가 회사가 얻게 된 이윤 초점에 둔 반면에, 이 제도는 어떤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 분배 제도는 회사에 어떤 이윤이 나왔을 때 나는 부분인데, 여기는 그룹 생산성으로 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생산성 이전보다 향상되었다면 일정 액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기 이론, 부여 이론 중에서 기대 이론을 실무에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변동급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큰 제목으로 요약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변동급 프로그램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 성과급 제도가 있다. 그래서 성과에 비례해서 일정 액수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생산직 근로자의 보상 체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너스 제도인데, 임원들 혹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보너스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윤 분배 제도인데, 회사가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서 회사의 이윤이 난 부분을 조직 전체에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게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스톡 옵션을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단성 배분 제도인데, 그룹 전체 구성원에게 일정 액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 분배 제도는 회사가 얻게 된 이윤 갖고 주지만, 여기는 생산성에 초점을 줬다는 것인데요. 이 제도의 독특한 것은 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했더라도 이윤 중심이 아니라 생산성 중심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이전보다 향상되었다면 일정 액수를 제공받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한 네 가지의 변동급의 프로그램은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기대 이론을 실무에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급 프로그램인데요. 이 기술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기술이나 능력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기술 능력에 따라서 주는 것이죠. 임금이 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이점은 유연성이 있죠. 업무가 서로 이렇게 교환돼서 한 사람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적은 인원으로 만족할 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능력에 의해서 받으니까 좋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또 힘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서로에 대한 기술 능력에 따라서 하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와 매끄러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급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할 건데요. 교육, 기술 확대, 성장을 이렇게 강조하는 ERG 이론, 그리고 성취 동기 이론, 공정성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분위기의 직장 생활과 발전의 경험할 기회를 얻게 돼서 동기 유발이 된다는 것인데요. 높은 성취 욕구를 지닌 사람은 더 나은 효율성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기술 향상을 통해서 더 많은 일에 도전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위나 교육 수준보다는 투입 요소, 그러니까 기술 수준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에 따른 임금 지급, 이 기술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론들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ERG 이론이라든가 성취 동기 이론이라든가 공정성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리후생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복리후생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여러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인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추가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공통 항목이 있고 직원들의 선호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택 항목 추가인데 공통적인 항목이 있고 직원들 선호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선택 항목 추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듈형인데요.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 항목을 모듈화해서 그 중에서 직원들이 선택하는 형식입니다. 직원들의 선택이 용이하겠죠. 그래서 어느 것으로 특정 항목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관리가 용이하고 그런 반면에 복리 후생 항목이 정해져서 경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에 유용하고 직원 특성별 그룹이 명확하게 나뉠 경우 사용하는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직원 특성별 그룹을 명확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모듈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적 지출 계정형인데요. 복리 항목을 계정으로 설정하고 개인에게 부여된 점수를 계정별로 나누어서 할당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선택 권한을 최대한 부여해 준다는 장점이 있고 설계가 단순하고 도입과 운영이 용이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필요로 하는 복리 항목을 계정으로 설정한다는 것, 이게 선택적 지출 계정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동기부여 프로그램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복리후생 프로그램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었고 기술급 프로그램 그리고 기술 프로그램 중에 내용에 앞서서 변동급 프로그램이 있었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보상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기업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지금까지 동기부여 수단으로 목표 관리에 대해서 배웠고 보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인정 프로그램, 동기부여를 하는데 목표 관리로 해서 동기부여시키고 어떤 보상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시킨데, 이번에는 인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성원을 동기부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영참여 인파워먼트로 넘어가겠죠. 자, 종업원의 인정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상당히 내재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이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동기부여를 위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비용 문제로 쉽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뭐 급여, 복리 후생, 성과급 이런 거 업무 개선을 통해서 동기부여는 쉽게 동안에 해왔던 내용들인데 비용이 많이 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은 장점이 뭐냐면 저비용으로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예산 관리, 보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은 보상이 주로 급여, 복리 후생, 성과급 이런 것으로 동기부여를 시켰으나, 종업원의 인정 프로그램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동기부여 수단으로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로 이렇게 뽑히게 됐다는 것 때문에 눈여겨볼 수 있는 내용이고, 또한 우리가 감성 경영론을 배우는데 중요 요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회사 특성에 맞는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사례까지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하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 중에서 일본의 미라이 공업의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라이 공업의 회사는 생산품의 그 회사 생산품의 그 회사 제품의 98%가 특허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 회사 미라이 공업이 생산하는 생산품 98%가 특허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거의 모든 상품이 특허품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일본 내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10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네, 일본 내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 미라이 공업에서 생산된 품목이 10개가 넘는다는 것이죠. 이 회사는 아주 작은 아이디어라도 직원이 낸 제안에 대해서 일정의 상금을 줍니다. 또 그 제안은 상품 개발로 돼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을 인정해주고 어떤 조직의 그룹을 인정해주는 것이 돼서 동기부여에 중요한 내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요인에는 첫째도 인정, 둘째도 인정, 셋째도 인정이라는 종업원의 인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조직 성과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행동이 지속되게 하게 하고, 보상과의 인정을 구성원에 즉시 해주는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인정 프로그램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회사가 생산하는 상품 98%가 특허 상품이 되고, 또 일본 시장 내에 미라이 공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들이 10개나 될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의 하찮은 아이디어라도 내면 상금을 줬고 그 아이디어가 나왔던 상품을 제품으로 개발을 했고 그래서 상품화 시켰던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개발하고 제안했던 내용이 상품화 되었다는 어떤 인정 프로그램, 또 거기에 대한 상금을 줬던 보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회사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은 회사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정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을 사례를 들어봤고요. 다음은 목표관리, 보상, 인정 프로그램까지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은 경영참여입니다. 경영참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시키는데 영향을 줬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려 하는 것인데요. 참여 경영과 종업원 지주제를 이렇게 여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영 참여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조직의 성공에 기여하도록 헌신을 강화하는 참여적 과정을 일컫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종업원 구성원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또 자율적으로 자기 직무를 조절하게 하고 구성원들의 동기를 그렇게 해서 높이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성원의 참여 경영 참여가 조직에 대한 헌신이라든가 생산성을 높이고 직무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경영 참여란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자율적으로 자기 직무를 조절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경영 참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참여는 경영자와 조직은 긍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이 환경하에서 경영자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지식과 자발적인 공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영자가 다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경영은 자발적 헌신을 가져와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론은 동기부여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 우전성이 높은 경우에 업무의 어떤 효율성과 팀과 다른 부서와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는 구성원의 수용과 헌신을 높일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영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구성원이 참여했다는 그 자체 때문에 구성원이 본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구성원이 수용하고 헌신하는 내용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영참여 그 자체가 내가 경영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가 구성원 각 개인의 내재적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영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더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경영 참여 사례 프로그램을 보려 하는데 여러분들과 약속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경영 참여 프로그램의 사례는 6주차에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 경영 참여 프로그램에 중요했던 인정 프로그램과 경영 참여에 중요했던 내용을 여기에서 배웠는데요. 특히 경영 참여는 경영의 의사 결정에 구성원 개인이 참여하는 것, 이것이 아주 동기부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는 경영 참여를 시킴으로써 자발적인 헌신을 가져와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 그리고 팀과 다른 부서와 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본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수용과 헌신을 높일 수 있었다. 넷째는 구성원 개인의 내재적 보상이 돼서 직무에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6주차에서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3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